정자야, 이 돈은 내 엄마한테 받으라고 모아둔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 순옥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은 거실에서 금괴 통장을 들고 계시던 그 순간 저에게 남은 건 차가워진 손끝과 두근거리는 가슴뿐이었어요.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마다 그 말씀이 귓속 깊이 파고들어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무거운 진실을 받아들였어요. 이 비밀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그 작은 통장 하나가 우리 집안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리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금괴 쉰돈 예치라고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통장을 놓칠 뻔했죠. 순옥 어머니 방에서 풍기던 오래된 장롱 냄새와 함께 코끝이 찌릿했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 돈이에요? 목구멍이 메말라서 소리가 잠겨 나왔어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우리 집에 이런 거액이 숨어 있었다니. 도대체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 돈을 모으셨던 걸까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그때 문득 어머니가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자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란다.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 그땐 상상도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자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에요. 평범한 며느리였던 제가 어떻게 이런 파란만장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때문에 거의 파탄날 뻔했던 가족이 결국엔 더 단단해진 이야기. 그리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기적 같은 일들을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쌓인 독촉장들이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빨간 글씨로 된 최종 통지서들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시어머니 순옥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계셨지만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85세의 연로하신 분이 이런 걱정을 하셔야 한다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걱정 말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뭔가 길이 있을 거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나서 벌써 6개월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 지훈이의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어요. 40을 넘긴 가장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방에 누워 계셨어요. 제가 죽 한 그릇을 들고 가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정자야, 너는 정말 효부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당연한 일인데요.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집이, 네,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대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니. 어머니가 평생 애지중지하셨던 이 집을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길이 없는 걸까요?
새벽 3시쯤이었나요? 어머니 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아닐까 싶어 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옷장 앞에서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아, 정자야. 잠 깨었구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어머니가 손에 뭔가를 숨기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자야, 사실은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그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금괴 신돈 예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응, 평생 모아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이런 돈을 모아두고 계셨다니. 그런데 어머니,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자야, 이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정말 필요할 때만.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그 통장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어요. 마침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통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표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서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하보육원 명의 예치금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은하보육원이 뭐지?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은하보육원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정자야, 그건 옛날 일이야. 어떤 옛날 일인데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일이야. 그때 내가 참 힘들었단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였나? 너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었어. 민수도 어렸고 정말 막막했단다. 그래서요? 내가 은하보육원에서 일을 했어. 아이들 돌보는 일을 말이야.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셨다니.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지. 그렇게 번 돈을 조금씩 모아둔 거야. 어머니. 그런데 그 보육원 원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금괴로 저축하라고 하시더라고. 그게 안전하다면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0년을 그렇게 모았단다.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말이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5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뭐. 그때 민수가 일자리 면접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또 떨어졌어. 나이가 많다고 하네.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금괴 이야기를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은 비밀로 해야 할까요? 여보, 힘내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정자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어. 그날 저녁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 있어? 엄마, 등록금 언제 낼 수 있어요?
친구들이 다 냈는데 저만. 지훈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걱정 마라, 아들아. 아빠가 곧 일자리를 구할 거야.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금괴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0년 동안 모으신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어머니 방 앞을 지나쳤어요. 어머니가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영희? 그게 누구죠? 저는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영희라는 분이 누구세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어젯밤에 잠꼬대로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영희는 정자야, 내 엄마 이름 아니니?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친정 어머니 이름이 이영희였거든요. 어머니, 혹시 저희 엄마를 아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자야, 그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일자리가 있대.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해.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제 친정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숨기고 계신 진짜 비밀이 따로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가 새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비록 임시직이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긴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밀린 고지서들과 지훈이의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날도 저는 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신 사이에 말이죠.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어요.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편지를 꺼내봤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영희야, 그때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자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언젠가는 이 은혜를 갚고 싶다. 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와 제 친정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정자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내가 그때 도와줄 형편이 안 되어서 정말 죄송했다. 이제라도 정자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이 돈을 모아두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금괴를 모으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급히 편지를 제자리에 넣으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정자야, 뭐하고 있니?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편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제 손에 있는 편지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자야, 그건. 어머니, 저희 엄마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숨겨왔던 비밀이 들통난 걸 아셨던 거죠. 정자야, 사실은 말이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엄마 영희와 나는 옛날에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 그때 영희가 너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참 어려웠단다. 그래서요? 내가 그때 도와주고 싶었는데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영희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와 제 친정 어머니가 그런 인연이 있으셨다니. 그래서 어머니가 금괴를 모으신 거예요? 응. 언젠가는 영희에게, 아니, 내게 이 은혜를 갚고 싶었어.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정자야, 일이 잘못됐어.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해. 또다시 절망이 밀려왔어요. 겨우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왜요? 뭔 일이 있었길래. 사장이 원래 직원의 친척을 쓰기로 했다는 거야. 미안해, 정자야.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민수야,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이 무능해서. 아니야. 이럴 때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게 있어. 어머니가 제게 눈짓을 하셨어요. 금괴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 이 돈을 써도 되는 걸까요? 정자야, 이제는 때가 온 것 같다. 어머니가 민수에게 금괴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50년 동안 모아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민수가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해? 걱정 말아라. 이제 써도 돼.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또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뭐 하세요? 지훈이가 우리를 보더니 의아해했어요. 아들아, 와봐. 좋은 소식이 있어. 민수가 지훈이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내 등록금 마련해 주셨다. 지훈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할머니? 응. 걱정하지 마라. 그 순간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50년 동안 모으신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돈을 둘러싸고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금괴 통장을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는 은행에 가서 얼마나 되는 돈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현재 시세로 약 2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집 문제도 해결되고 지훈이 등록금도 충분해. 민수가 들떠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 돈 정말 써도 되는 걸까요? 왜?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모아두신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때 지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할머니가 우리 주시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지훈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셨어요. 열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감기인 것 같아. 하지만 밤이 되니까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결국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의사가 저희에게 물어봤어요. 네, 며느리입니다. 어르신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민수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여보, 다행히 어머니 돈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저는 민수의 말이 왜 그렇게 거슬렸을까요?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하셨는데 돈 이야기부터 하다니. 며칠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 돈을 쓰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셋째 날 민수가 갑자기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혹시 돈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떨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어머니가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내야 하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정자야.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미리 준비해두면. 저는 민수의 변한 모습에 실망했어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변하다니. 그때 지훈이도 한마디 했어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할머니도 우리가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실 거야. 지훈아, 너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들이 모두 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정자야, 너 혼자 있니? 네, 어머니. 민수랑 지훈이는 집에 갔어요. 다행이다. 정자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돈 말이야. 함부로 쓰면 안 돼. 왜요, 어머니? 그 돈에는 사연이 있어. 내 엄마 영희에게 갚아야 할 빚이 담겨 있거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정자야, 내 엄마가 그때 나를 살려줬어. 살려줬다고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젊었을 때 큰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돈이 없었어. 그때 영희가 자기 집까지 팔아서 나를 도와줬거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친정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그래서 내가 평생 미안했어.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 돈을 모은 거야. 어머니, 정자야, 이 돈은 내 엄마 것이나 다름없어. 내가 가져야 할 몫이야. 그 순간 저는 민수와 지훈이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어요. 다음 날 민수가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사실은 말이에요.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제 친정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정자야, 그건 옛날 일이잖아.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모아두신 거라고 하셨잖아.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보, 정자야, 너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어머니가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저는 민수의 이런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의리를 중시하던 사람이 그날 저녁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부르세요. 의사의 말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급히 민수와 지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내서 말씀하셨어요. 정자야, 그 돈은 내 엄마한테.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죽으면 그 통장을 내 엄마에게.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돈은 저희가 잘 쓸게요. 어머니가 민수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야, 너는 왜 그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순호가 나야. 영희야. 제 친정 어머니였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순옥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영희야. 정말 미안했어. 두 분이 50년 만에 다시 만나시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돈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과연 우리 가족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친정 어머니 영희가 병실에 들어오신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순옥 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영희야, 어떻게 여기를? 순옥아, 정자가 연락해줬어. 내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친정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며칠 전에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다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두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50년 동안 그리워하셨을 두 분이 다시 만나신 거잖아요. 순우가, 그때 일은 이제 됐어. 걱정하지 마. 아니야, 영희야. 나는 평생 미안했어. 내가 집까지 팔아서 나를 살려줬는데. 친정 어머니가 순옥 어머니의 손을 쓸어주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친구잖아. 그때 민수가 어색해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자 남편 민수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민수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민수구나. 정자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아마 금괴 때문에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어요. 그때 순옥 어머니가 힘겨우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 정자야, 그 통장 가져와. 저는 망설였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어머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 해야 해. 영희야, 이걸 받아. 순옥 어머니가 제게 금괴 통장을 건네시라고 하셨어요. 친정 어머니가 통장을 받으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순옥아, 이게 뭐야? 50년 동안 모은 거야. 내게 갚으려고. 순옥아, 미쳤니? 이렇게 큰 돈을. 그때 민수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어머니들. 그 돈은 저희 가족을 위해 모아두신 거 아닌가요? 순옥 어머니가 민수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민수야, 이 돈은 영희 것이야. 내가 빌린 돈을 갚는 거거든. 하지만 어머니, 그건 너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더 절실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욕망이 드러났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자야, 너도 생각해봐. 지훈이 등록금, 집 대출. 우리가 더 급하잖아. 그때 지훈이도 한마디 했어요. 할머니, 저도 아버지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더 어려워요. 친정 어머니가 지훈이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너희가 어렵겠구나. 하지만 이건 영희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 정말 절박해요. 민수가 친정 어머니께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남편과 아들이 이렇게 돈에 눈이 멀다니. 순옥 어머니가 화가 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지훈아. 너희는 돈만 보이니? 사람의 은혜는 안 보이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너희는 변했어.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옥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통장을 순옥 어머니께 다시 건네주셨어요. 순옥아, 이건 너희 가족이 써. 나는 괜찮아. 안 돼, 영희야. 이건 내 것이야. 순옥아, 우리 이제 나이가 몇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두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와 지훈이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옥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정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가족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우리는 모두 복도로 나왔어요. 제 마음은 금괴보다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죠? 친정 어머니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정자야, 괜찮을 거야. 순옥이는 강한 사람이거든. 그때 민수가 제게 속삭였어요. 정자야,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민수의 말에 화가 났어요. 여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요? 지금 어머니 생각만 해야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많이 약해지셨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의사 선생님, 언제쯤 괜찮아지실까요? 글쎄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지켰어요. 민수와 지훈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친정 어머니도 숙소로 가셨어요. 깊은 밤 어머니가 잠깐 깨셨어요. 정자야, 너 혼자 있니? 네, 어머니. 정자야, 미안하다. 왜요? 내가 너희 가족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그 돈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아프더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정자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정자야, 내가 죽으면.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봐. 내가 죽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할지는 너에게 맡길게. 어머니, 너는 현명한 아이야. 분명 옳은 선택을 할 거야. 그 순간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는 계속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회복되면 금괴를 현금화하자고 계속 말했고 지훈이도 등록금이 급하다며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갔어요. 어머니 간병의 집안일까지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어머니 앞에서는 다정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돈 이야기만 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민수가 어머니 침대 옆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물건을 몰래 뒤지다니.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죄책감이 역력히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와 큰 싸움을 했어요. 지훈이도 아버지 편을 들면서 저를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돈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병실에 갔더니 친정 어머니 영희가 와 계셨어요. 두 분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 말을 멈추셨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고 친정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순옥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친정 어머니 영희도 놀란 표정으로 순옥 어머니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가슴이 아팠고 손끝이 얼어붙듯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그토록 탐냈던 그 금괴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순옥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제 친정 어머니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금괴는 단순히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두 어머니의 애절한 사연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친정 어머니 영희가 혼자서 저를 키우고 계실 때 순옥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어요.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포기할 뻔했답니다. 그때 영희 어머니가 자신의 집과 가게를 모두 팔아서 순옥 어머니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덕분에 순옥 어머니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민수도 어머니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영희 어머니는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어린 저를 데리고 단칸방에서 생활하셔야 했죠. 그때부터 순옥 어머니는 평생의 빚을 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금괴로 저축한 것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친정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순옥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 돈을 모으시면서 순옥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젊은 시절부터 새벽 일을 하시고 부업까지 뛰시면서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저축하셨던 거예요. 민수가 어렸을 때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도 사주지 못하시고 당신 옷은 10년 넘게 같은 걸 입으시면서도 그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옥 어머니와 영희 어머니 두 분 모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민수와 지훈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아마 금괴 현금화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벌써 걱정됐어요. 순옥 어머니가 민수를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민수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 모두 예상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민수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그 돈은 영희 어머니 것이고 절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도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병실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나가버렸어요. 지훈이도 따라서 나갔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순옥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한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두 어머니의 깊은 우정과 희생 정신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까지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니 민수와 지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돈 때문에 갈라질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집에 돌아오니 거실이 냉랭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지훈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민수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지훈이도 툭하면 짜증을 냈어요. 평생 화목했던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순옥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소에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 무렵 순옥 어머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저희를 모두 병실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 영희도 급히 달려오셨어요. 순옥 어머니를 보시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두 어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50년 우정의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순옥 어머니가 힘겹게 손을 들어서 저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민수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제야 두 사람이 진짜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순옥 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평생 가족을 사랑하시고 친구를 아끼시며 은혜를 잊지 않으셨던 분이 저희 곁을 떠나신 거였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희 가족은 많이 반성했어요. 특히 민수와 지훈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금괴 통장을 어떻게 할지 가족회의를 했어요. 이제는 모두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친정 어머니 영희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뜻깊은 곳에 기부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희는 순옥 어머니와 영희 어머니의 뜻을 기려서 고아원과 양로원에 그 돈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두 분의 아름다운 우정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이도 저에게 와서 안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순옥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쉬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금괴는 따로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걸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민수도 좋은 일자리를 구했고 지훈이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도 가끔 순옥 어머니와 영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저희 가족은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순옥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은 금괴가 아니었어요.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